그렇기 때문에 각종 치료를 받으면서 이 근육들을 풀어줘도 그때뿐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자활 미스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발목이 아픈데 또는 손목이 아픈데 왜 체형 테스트까지 해야 되나요? 최근에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발가락 힘줄염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서 왜 체형 테스트가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가락 힘줄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가락을 들 때 보이는 이 힘줄들의 염증이 생긴 거를 말하는데, 이게 뭐 무거운 것이 발등에 떨어지거나 혹은 뭐 축구 선수들은 이제 발등으로 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보통 체형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만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체형 때문에 발가락 힘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앞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발가락 힘줄이 정강이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 근육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 힘줄을 통해서 발가락들에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무게중심이 조금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근육이 짧아져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 근육이 항상 짧아져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펴주면서 지면을 밀어주는 동작을 할 때 이 근육들이 늘어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차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에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져 있던 근육이 쭉쭉 늘어나 주는 게 안 되면서 그 스크래치가 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힘줄염으로 3개월 이상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염증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치료만 하시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염증을 없앤다고 해서 내 체형이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국소적인 부위에 대한 치료를 해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그때 치료 받아봤는데 그때뿐이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발가락 힘줄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가락 힘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사지라든지 운동을 보여드릴 텐데,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뭐 회전근개 문제 이런 것들도 이 기본 중에 기본은 지금 국소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완치의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지신근은 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힘줄이 보이죠? 이 힘줄들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요 라인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전경골근이라고 해서 이 정강이 뼈 앞에 붙어 있는 근육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강이 뼈를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바로 옆에 만져지는 근육이 전경골근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근육이 있단 말이죠. 뭐 이거는 좀 만지기가 정경골근만큼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거나 뭐 이렇게 만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진 상태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왔다 갔다 해 보시면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잘 풀어 주시는 거죠. 발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가락들을 좀 왔다 갔다 해 주시면 좋아요. 뭐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이제 마사지 정도만 지금은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장무지 신근이라고 해서 이 발가락을 또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이 요 부분에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이 장무지 신근이라는 것은 좀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장지 신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쪽까지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전체를 이 전경골근 옆에 약간 외측에 이 라인을 좀 잘 풀어줍니다. 전경골근 풀어줄 때 테니스 공을 여기 밑에 두고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푸는 게 있는데, 그때 살짝 옆으로 가시면은 장지 신근이랑 장무지 신근이 같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쭉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잡아 뜯듯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뜯듯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 부분, 엄지손가락의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고 반대 손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주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약간 비벼주는 거죠. 굳이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손가락 너클 쪽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장지신근은 두 번째 발가락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을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보이는 힘줄 있죠? 이게 다 장지신근의 힘줄이고요. 그리고 장지신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손가락들로 이렇게 발가락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부분에 약간 뻐근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요 발목은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 들어주는 힘, 발가락을 들어주는 힘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주면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부분, 손바닥의 요 부분을 이렇게 발 볼 쪽에 대고 이렇게 발가락을 감싸진 채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힘을 유지하면서 발가락들은 이쪽으로 당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에 약간의 자극이 올 겁니다. 이쪽 라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위로 올리는 상태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4개 발가락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면은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들어 올려지겠죠. 전체적으로 발가락들이 다 같이 들어 올려지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만 저항을 주면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발가락들을 올리면서 다시 내려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도 따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가락이 굽어진 상태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발가락이 펴진 상태로 해야 됩니다. 발가락이 펴진 상태로 쭉 내려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4개 할 수도 있고 2개씩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한 세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무지신근은 엄지발가락만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동작을 하는 근육입니다. 정강이 중간쯤, 여기 정강이 바깥쪽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엄지발가락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장무지신근만 지금 수축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통 이렇게 하면은 발가락들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담당하는 근육이 다른 겁니다. 이 4가지를 담당하는 근육과 엄지발가락만 담당하는 근육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내려주는 동작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엄지발가락을 계속적으로 위로 당기려고 하면서, 위로 보내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계속적으로 다른 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올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목은 계속적으로 고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발목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발목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 둘 다 이제 약간 발목 쪽, 여기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극이 올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활.